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모형, 오토 모형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취미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게 한 가지만 하지 말고 몇 가지, 여러 가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좀 취미를 다양하게 즐기시라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유는 한 가지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주요 이유는 하나만 하면은 이제 지겨워지니까, 그죠? 취미라는 게 자기가 뭐 스트레스를 좀 해소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휴식하면서 좀 이렇게 가볍게 뭐 노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딱 한 개만 하다 보면은 아무리 자기가 재밌어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죠? 장르라 하더라도 지겹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취미를 뭐 이렇게 실내 활동에서 하는 취미가 있다면은 이제 뭐 실외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죠? 다양하게 해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모형이라는 취미도 사실 한 가지 취미로 이렇게 범위 안에 포괄적으로 넣기는 좀 어렵죠, 그죠? 왜냐하면은 모형이나 프라모델 내에서도 범위가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뭐 건프라를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밀리터리 탱크를 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자동차, 뭐 오토바이, 바이크, 그죠? 뭐 그 이외에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피규어 같은 뭐 인체 모형이라든지 장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모형 내에서도 그냥 그 좁은 의미의 얘네들 주제들을 각각의 취미로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취향은 정해져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죠? 뭐 이렇게 헬기라든지 뭐 전투기 같은 뭐 밀리터리 정밀 모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계시고, 뭐 건담 좋아하시는 분 계시고, 그죠? 뭐 아니면은 건담 이외에 뭐 예전에 슈퍼로봇이라든지 고전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냥 자기가 만약 건담을 좋아한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건담만 하지 말고 뭐 차도 한번 해보고, 그죠? 탱크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 뭐 또 아카데미 제품에서도 좀 방대한 장르를 다 이렇게 프라모델로 내고 있으니까 저렴하게 이제, 그죠? 구해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요즘 뭐 건담 포함해 가지고 이제 로봇 프라모델을 좀 많이 만들었는데, 한 번씩 또 이렇게 자동차 모형을 또 만들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의 뭐 요지는, 포인트는 이제 간단하게 모터라이즈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한번 보여드리면은 뭐 좀 유익할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동차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그죠? 요즘은 다마스라는 아마 이런 미니 밴이 단종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안전상에 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1990년대 뭐 국민차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티코, 뭐 다마스, 라보 이렇게 이제 뭐 튀어나왔어요. 아주 작은데. 그러니까 뭐 옆나라 이제 경차의 뭐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일본 쪽에서 뭐 너무 뭐 기술 제휴 같은 걸 통해 넘은 것 같은데, 그때는 굉장히 보면 이제 귀염귀염했죠, 그죠? 뭐 헬기 완성할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좀 빨리 달리는 차라든지, 그죠? 뭐 이런 애들이 뭐 눈에 들어오는 거 맞지만은, 요런 또 귀여운 차들도 이렇게 재밌게 봤던 추억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마스와 똑같은 프라모델은 제가 못 찾겠고 좀 거의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찾아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이 녀석은 회사가 이제 스바루라고 자동차 랠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죠, 그죠? 스바루 인프레자라는 그 유명한 차량이 있었으니까, 요즘은 아니고 이제 옛날 얘기죠, 그죠? 그 스바루라는 회사에서 나온 삼바라는 이제 미니밴, 뭐 봉고차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뭐 하이루프를 해가지고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루프가. 그러니까 거의 대충 보면은 그냥 다마스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앞쪽 부분 이런 게 살짝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 다마스로 봐도 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예전 고전프라입니다. 차는 아마 실제 차량은 뭐 1980년대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은 고전프라로 80년대에 나온 프라 모델을 재판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더 베스트카, 뭐 빈티지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무튼 예전에 고전프라는 모터라이즈로 나왔는데 뭐 재판이나 또 뭐 재생산에는 모터라이즈 그 뭐 모터, 그다음에 기어, 그리고 이제 건전지 접속 그 금속 파츠 요런 애들이 이제 빠져서 나오는 녀석이더라고요, 키트가. 그래서 이제 이제 요런 어떤 자동차 모델도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파츠들이 이제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이렇게 이제 수고를 좀 더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해가지고 이제 저도 작업을 했고 그 부분 보여드리면 이제 뭐 참고해서 이제 한번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굉장히 예쁘죠? 도색은 도색 전 단계라서 제가 파츠를 조금 안 붙인 게 있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죠? 일단 이렇게 윈도우라든지 그죠? 윈도우 스크린 부분에 있는 클리어 파츠, 그리고 뭐 헤드라이트라든지 깜빡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자동차 모형에서는 클리어 파츠로 나오니까 뭐 클리어, 레드, 오렌지 이렇게 따로 이제 또 색칠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도색 후에 아마 부착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붙이지 않았고, 내부도 일부 이제 어느 정도 재현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내부 부분도 이제 이렇게 대시보드,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제가 부착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냥 딱 그냥 기본적인 느낌으로만 딱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런 애들은 경제성을 중시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뭐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장식이라든지 기능 같은 건 거의 다 빠졌죠. 그죠? 실용적인 차다 보니까 이렇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런 파츠는 이제 휠이 이제 여기 되어 있죠. 그죠? 여기 박스 아트에서는 스틸 휠인데 제품에 들어있는 그는 좀 고급스러운 크롬 휠이더라고요. 그죠? 알로이 휠이겠죠. 실제 차량에서는. 헤드라이트 그 내부 파츠 이 부분이 이제 은색이어야지, 옛날에 이제 LED 방식이 아니라 램프식 헤드라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그 부분이 되어 있고, 또 설명서 이 녀석 고전프라 설명서 보면은 이제 꼬마 전구를 꽂혀줄게 이렇게 작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자기가 좀 더 창작 활동을 한다면은 LED 같은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사이드 미러 부분하고 룸 미러 이 정도만 이제 남아있는 몇 개 부품이고,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내부에 오디오라든지 뭐 TV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 뒤에 좀 비어있어가 제가 지금 일단 막아뒀습니다. 보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 거기 이제 사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승합차라든지 아니면은 좀 고급 차들에서 이제 사제로 아마 이렇게 브라운관 그 차량용으로 이렇게 작은 TV가 이제 판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현대라든지 기아에서 아마 그러니까 오리지널로 부착이 된 건 아니고 이렇게 사제로 붙여서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얘는 오리지널인지 스바루 오리지널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기 실내에 이제 오디오는 제가 부착했습니다. 브라운관 TV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귀엽게 이것도 좀 도색을 하면 참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준비를 해뒀습니다. TV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에는 이게 이제 그죠? 글라스 밴이죠. 그죠? 이렇게 막혀 있는 밴도 있고, 그죠? 화물용으로 보이거든요. 스테릴에. 근데 제품은, 이렇게 또 이렇게 레저용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뭐, 화물용을 할 때는 필요했겠지만은, 레저용을 한다면은, 뭐, 활용해가지고, 그죠? 액세서리, 소품으로 잘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여기까지가 부품이 다입니다. 준비가 됐고, 도색 때문에 부득이 제가 부착을 안 한 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만드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설명서에서는 좀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오시마에서 나왔네요. 근데 예전에 제품이 아마 이마이에서 나왔을 겁니다. 금형을 인수했나? 제품 이게 이제 도색 가이드 표가 하나 나와 있고, 저는 도색을 한다면은 다마스 녀석들이 기억에 일단 블루는 확실히 있었고, 그죠? 몇 가지고 다마스 색으로 한번 칠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생긴 게 거의 흡사하니까. 고전 제품의 자동차 모형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바퀴에 리벳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앞바퀴는 조향이 가능하니까 이제 금속 리벳을 쓰고, 뒷바퀴는
이제 기어가 박혀 있는 거죠. 샤프트를 사용하는데 얘가 좀 많이 길더라고요. 옛날 제품들이 좀 길이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딱 맞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2에서 3mm 잘라냈습니다. 커팅하고 꽂으니까 이 부분이 딱 맞더라고요. 근데 이 길이를 왜 맞춰야 되냐면은 특히 모터라지에서는 이제 이게 좀 길게 남으면은 이 구멍도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노을거든요. 어떻게 보면 휠 틀림 있는 거죠, 이 휠이. 그래서 이제 이게 비틀거리면서 회전하게 되는데 유격이 주어져 버리면 그게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유격을 최대한 좁혀줘야 얘가 그래도 휠 틀림이 좀 없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휠 틀림이 심하면은 앞바퀴가 특히 그 주행을 할 때 제대로 직진도 안 되고 또 주행에서의 어떤 그 마찰이 크기 때문에 좀 원활한 주행을 좀 기대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꼭 맞추거나 구멍을 더 뚫어서 유격이 최대한 줄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작업을 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약간의 딸깍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튀어나와 있는 눈금에서 여기 그죠, 투스 이빨에 한 칸씩 걸리는 느낌으로 조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리뷰에서 한번 잘 봐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모형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 고전프라에서 모터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 좌우 이제 흔들거림을 막기 위해서 이제 폴리 파츠만 끼워주고 이제 휠 넣게끔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모터라이즈 할 때 구동의 핵심 부분이죠. 그리고 건전지는 1.5V 한 개만 중앙에 사용하는 방식이고, 고전프라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스위치가 튀어나와서 그 전통적으로 그죠, 구리판이 이제 접점됐고 이제 오프되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건전지 그 접속 금속부를 이제 좀 만들어줄, 자작해줄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내 인테리어인데, 이게 봉고차다 보니까, 그러니까 샤시하고 바디 사이에 내부 이렇게 플레이트 공간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디오하고 TV 넣고 그죠, 뭐 어떻게 사이드 브레이크나 이런 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내 도색을 할 때는 이 부분 도색 다 해서 끼워 넣으면 되니까 그분 참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도색 가이드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부분 이런 데는 이제 뒤에서 LED 꽂으면은 투명이니까 그죠, 바로 빛이 나갈 수 있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내부에 있는 뭐 이렇게 대시보드, 뭐 핸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클리어, 뭐 윈도우 파츠 이런 건 도색을 다 해주고 한다거나 작업을 다 하면은 일일이 마스킹을 다 해야 될 부분이겠죠, 그죠. LED는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볼지 안 해볼지. 일단 모터라이즈 작업은 제가 끝내놓고 뭐 여유되면은 도색 전에 LED를 하되, 내부에 있는 이 내부 보면 보드 판넬이 있기 때문에 이 바디하고 이 판넬 상에서 LED 배선이라든지 LED 건전지 같은 부분을 다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샤시 부분에서는 이제 모터라이즈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끼우는 것만이죠.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부분이고, 작업을 한 부분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턴테이블로도 한번 돌리면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이제 샤시, 하부 샤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그리고 내부 보드라고 해야 되나, 실내 인테리어적인 부분, 그리고 뒷자리 시트가 없는 거 보니까 좀, 근데 시트는 없지만은 오디오하고 TV가 달려 있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이제 그 차박이라고 합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가는 캠핑, 그런 게 좀 일본에서는 뭐 80년대 이런데 좀 또 앞서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캠핑용, 차박용 차량으로도 꽤 좀 인기가 있을 법한 그게 아닌가, 그런 것들을 좀 재현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끼운 방식이다 보니까 접착하는 게 아니죠, 그죠? 제가 한번 셰시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앞쪽 부분이 빠지고, 넣을 때는 뒤를 먼저 걸고 앞을 넣는 방식이고, 뺄 때는 반대로 앞에서 빼서 뒤를 이제 빼주면은 여기 큰 부분 보이죠, 그죠? 이렇게 걸리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도 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굳이 뺄 필요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두고 셰시 부분인데, 이 모터라이즈 개조를 제가 절개하지만은 그때마다 이 모형의 제약 조건이라든지 어떤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은 또 좀 걸리더라고요.
쉽게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거는 13모터 자리가 딱 정확하게 이제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설계가. 그죠? 그리고 이제 첫째, 이제 우리가 모터라이즈 할 때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했던 모터라이즈 차량들은 바퀴가 좀 큽니다. 근데 이거는 미니밴이다 보니까 바퀴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실내 내부도 재현이 되어 있고 바퀴가 작다 보니까 공간이 좀 이렇게 널널하게 나는 건 아니에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 뒷바퀴 위나 아니면은 트렁크가 이제 승용차 같은 경우에 나와 있으니까 뒤에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미니밴이다 보니까 공간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이제 3단 기어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 기어. 근데 3단 기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이 기어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그 공장용 이렇게 기어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파는 게, 싸게 파는 게 있어요. 저도 그거 한 봉지 사두었는데 거기서 적당한 사이즈를 골라 가지고 이제 끼워 넣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준수해야 될 기준이, 일단 동력 바퀴보다 뭐죠? 이 구동 기어가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얘보다는 작은 기어를 하나 고릅니다. 요거는 이제 1단 기어 편기어죠. 그죠? 1단 기어 그냥 편기어. 바퀴 구동축에 들어가는 녀석. 그리고 모터에는 보통 그 이빨이 8개 있는 게, 이제 미니카 많이 만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죠? 8개 투스가 이제 기본인데, 이 녀석은 원래 오리지널이 이제 10T 같아요. 이빨이 10개 있는 녀석. 그리고 이제 일단 8개로 할 거냐 10개로 할 거냐는 나중에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저는 이제 10개로 이렇게 했는데, 얘를 10개로 하고 바퀴 구동의 편기가 결정이 되면은 얘하고 얘를 연계시켜주는 2단 기어만 고르면 되거든요. 근데 공장용 기어 그 묶음 그 세트를 보면은 이렇게 2단 기어가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 구동 편기어와 모터의 피년 기어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제 축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샤프트가. 이 축은 자세히 보시면은 원래 제품도 이 3단 방식입니다. 근데 약간 센터 축이 뒤쪽으로 나와 있죠. 근데 그 자리에 꼽아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어를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갈아내 버리고, 이 황동봉으로 제가 이제 2mm 다, 여기 다 2mm예요. 그 축을 좀 당겨서 이렇게 딱 뒀죠. 이제 이 얘하고 피니언 기어하고 펜 기어를 딱 적당한 간격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위치만 세팅을 하고, 그 외에는 순접을 이제 이렇게 충분히 넣은 이후에 이제 순접 경화제 이렇게 뿌려주면은 확실하게 이제 세팅이 될 수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전혀 없죠. 다만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어다 보니까 너무 많이 밀착되거나 너무 뜨거나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서로 연결될 수 있게끔, 그거 정도만 이제 개념만 있으면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모터라이즈는. 그래서 얘는 모터 자리는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바퀴 축도 세팅이 되기 때문에 얘의 위치만, 뭐 주요 포인트는 그죠, 샤프트 축, 중심 축만 어떻게 잘 이렇게 미세 조정해 가지고 자리가 확실히 맞다 싶으면은 충분한 순접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실히 고정만 시켜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3단 방식으로, 미니카 3단 기어, 그죠? 그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모터 구동부는 그 정도 해두면 될 것 같고, 건전지 부분은 저기 건전지가 아니라 이제 스위치 부분은 그 기존에 있는 고전프라 스위치가 있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기 구리판이 이제 이렇게 형태를 접어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슬라이드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근데 좀 귀찮기도 하고, 뭐 굳이 그것까지 해야 되겠나 싶어 가지고 저는 그냥 미니 저기 슬라이드 스위치, 2단 스위치죠. 그죠? 온 오프만 되는 방식. 그거 그냥 제가 구입해 놓은 거 하나 이렇게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는데,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는 길목에서 뭐 댐이라고 할까요? 댐 수문을 열면은 통하고 수문을 닫으면 닫히잖아요. 그래서 가는 길 하나에 어디엔가 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스위치는 그냥 편하게 아무 때나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요즘 하고 있죠. 저기 황동판 한 0.3mm 정도 되나? 0.23mm. 너무 두꺼우면은 함석과이라든지 가위로 가공성이 안 좋고, 너무 가늘면은 접었을 때 힘이 없어가지고 잘 꺾여버리기 때문에 저는 한 0.3에는 0.4가 딱 적당 같습니다. 탄력도 그렇고 가공성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요 주어져 있는 배터리 공간에서 고정될 수 있는 부분에 자기가 알아서 임의로 이렇게 이제 접어서, 그죠? 자리 매김시켜주고, 또 이왕이면은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주는 게 나중에 전선 넣어가지고 납땜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그죠?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스위치는 뭐 슬라이드 스위치 사용하면 되고, 끝. 모터 구동부 요게 이제 1번, 스위치 2번, 그리고 이제 건전지 접속 부분 3번인데 황동판 뭐 0.3, 0.4mm, 0.5mm부터는 좀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자르기도 안 좋을 수 있어가지고 그 미만으로 해주는 거를 저는 권하고 싶네요, 그죠? 그리고 뭐 이런 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보디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건전지가 이렇게 수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간섭을 주지 않는 그런 배선 라인만 뭐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한번 건전지 한번 넣어 볼까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확인 나중에 하셔야죠, 그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쪽에 마이너스, 이 플러스. 그리고 배선 넣었을 때 이게 2단계하고 3단계일 때 회전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바퀴 전방으로 갈 수 있는 바퀴 회전인지 반시계 방향인지 요거 기준으로 확인 꼭 하시고 이제 작업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이제 간섭 없이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온오프죠, 그죠? 한번 해볼까요? 켰습니다. 이렇게 나름 휠 틀림은 거의 없는 거죠, 이 정도면은. 그리고 2단 기어 서로 링크 시켜주는 2단 기어 충만 스프링하고 그러니까 수직 스프링이 잘 맞으면은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고, 8T로는 약간 좀 뜨는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10T 기어를 했습니다. 잘 들어가죠. 제가 한번 굴려볼까요? 굴리는 건 제가 이 바지 끼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고, 확실히 슬라이드 스위치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작업하기도 편하고. 순서를 다시 뒤부터 끼우고, 그죠? 굴리면서 이제 끝내면 되겠네요. 시간도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뒤에는 확실히 끼웠죠. 앞쪽은 이런 부분 잡으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 부러지지 않게끔 잘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딱 끼워주면 딱 됩니다. 이렇게 끼웠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제가 리벳 조정했기 때문에 휠 틀림이 많지 않고, 그죠? 나름 잘 돌아가게 되죠, 그죠? 구동성이, 그죠? 요즘 타이어가 좀 삐져나와서 지금 비틀비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맞습니다, 수평 그게. 이렇게면은 이렇게 되고, 후륜 구동. 자, 갑니다. 어우, 진짜 빠르네. 심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모터 하나 1.5V 건전지 하나 넣었어도 이렇게 힘이 좋고 잘 가니까, 또 귀엽게 가니까 아주 작업할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은 또 이렇게 확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네요. 재밌네요, 굴러보니까. 그리고 미니카 트랙이죠, 그죠? 트랙에도 굴릴 정도의 미니 사이즈다 보니까 트랙으로도 한번 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가이드 바퀴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은 범퍼 같은 게 레일을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1.5V 다 나니까 사이드로 공간이 많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트리플 A 건전지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오니까 3V로 미니카 트랙에 굴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건전지 홀더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저는 1.5V도 그냥 괜찮은데 한번 이렇게 3V로도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마스 생각나시는 분은 요 제품이 지금도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 먼저 모터라이즈 빠진 거. 그래서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만들어 보셔도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색상이 노랑으로 나오니까
뭐 도색 없이도 그죠? 뭐 부분 도색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제 뭐 주 관심 분야가 뭐 탱크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비행기일 수도 있고 뭐 건담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곳에 너무 그런 것들만 너무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좀 리프레시하게 그죠? 뭐 다른 장르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자동차 모형 같은 경우에는 뭐 탱크도 그렇겠지만은 다 만들어서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는 것들을 감상하는 재미, 그리고 굴려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이 뭐 이렇게 꼭 완구의 어떤 그런 욕구보다는 거죠. 내가 만든 모형이 움직인다는 것들이 또 꽤 소소한 재미를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모터라이즈 한번 개조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또 다른 어떤 또 작은 물이 있다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